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이슈 김지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12월 2일 데일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니쥬의 일본 정식 데뷔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9인조 여자 그룹 니쥬가 오늘 데뷔 싱글인 스텝 앤 더 스텝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니쥬는 데뷔 직후부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난 6월 30일 정식 데뷔 전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번 니쥬 데뷔로 JYP 주가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앱코의 신규 상장입니다. 게이밍 마우스와 게이밍 키보드, PC 케이스와 게이밍 전용 헤드셋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1위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 앱코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전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NFC의 신규 상장입니다. 화장품 제조와 유통업체인 NFC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이건 역시 뒤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네, 마지막 스케줄은 SJK의 정리매매입니다. SJK는 상장 폐지로 오늘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되는데요. 기간은 12월 10일까지고요. 상장 폐지일은 12월 1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중에 2670선까지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주들의 주가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디지털 대성의 현금 배당 공시입니다. 디지털 대성이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2012년부터 9년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당금 총액은 58억 6천만 원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디지털 대성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0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05% 늘어난 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닝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9,020원에 도달하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사약품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에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자사의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7월에 미국 국립보건원에 임상 2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임상 1차는 이달 중에 완료되고요. 최종 완료일은 내년 2월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도 함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는 11일부터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빅히트와 키움증권 등이 코스피 200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우 둘 다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84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기록도 함께 갈아치웠습니다. 바로 신약 임상 1상 진행 소식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건데요. LG화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1상 계획이 미국 FDA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질환은 높은 신약 개발 난이도로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없는 미개척 시장입니다. 따라서 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 인구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시장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LG화학의 전망입니다. 네, LG화학은 항암, 면역질환, 대사질환 등에서 20여 개의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 NSSH 치료 후보물질을 추가로 총 4개의 미국 임상과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앱코입니다. 게이밍 기어와 생활가전 업체 앱코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앱코는 PC 게임용 키보드와 헤드셋, 마우스 등 게이밍 기어와 함께 소형 가전 브랜드인 오엘라, 음향기기 브랜드인 비토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가전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게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스마트 단말기 충전 사업에까지 투자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5차례 걸친 학교 스마트 단말 시범 도입 사업을 모두 소주하면서 스마트 스쿨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0억 원과 128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이익 56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모주 청약에서는 최종 경쟁률이 978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24,300원이었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좀 상회하는 3150원에 시작이 됐는데요. 장중에 9%까지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나 싶었지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최대 6%의 하락세를 보이고요. 결국에는 오늘 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NFC입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사실 NFC는 지난 3월에 이미 상장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상장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장 도전 끝에 오늘 코스닥에 입성했는데요. NFC는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수용성 세라마이드를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화장품용 이산화탄 합성 기술 성공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DM과 OEM 사업에서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재 자체 생산으로 가격 차별화와 다양한 체형 개발 및 차별화된 연구,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자체 생산 등으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 모두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공모가도 희망밴드 상단인 13,4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27,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장중에 15%까지 하락하면서 상장 첫날에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은 최고 69,900원까지 오르면서 7만 원에서 딱 100원이 모자란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2021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인사 기조가 안정 속 쇄신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질적인 기대감이 수혜 종목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흐름에 발맞춰서 이 삼성전자 관련주인 아남전자도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7만 원 돌파 이후에 최고가를 어디까지 경신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9년부터 발급돼서 20년째 이어지던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됩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서명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는 지난 1월에 출시된 패스 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 1,000만 건이 돌파된 이후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1월 말을 기준으로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 인증서는 패스 앱에서 6자리의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패스앱의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서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는데요.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이 되면 인증서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보다 폭넓게 패스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패스 인증서는 더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금융, 드림시큐리티 같은 종목들, 이 전자인증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SGA와 SGA솔루션즈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SGA는 공공기관과 금융사, 기업 등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서버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보안 관련 종목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체크해볼 종목은 민엔지인데요. 이 민엔지는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로그인 시에는 2차 연산 암호를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개인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보안 서비스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5%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 공인인증서 문제로 되게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이렇게나 반가울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수혜주만큼 저에게도 굉장한 수혜로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